자, 알고리즘을 위한 문제 해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한번 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스무고개 게임 잘 아시죠? 스무고개 게임은 출제가 1에서 10의 숫자를 하나를 생각을 하게 한다. 업, 다운 뭐 이런 게임이죠. 자, 바로 봅시다. 출제자는 특정 숫자를 생각한다. 5를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한 숫자가 뭐게요? 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5! 와, 바로 맞췄습니다. 맞죠? 뭐 이게 완 천재도 아니고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돼. 만약에 참가자의 숫자와 만약에 음? 만약에 참가자의 숫자와 출제자의 숫자 같은 프로그램 종료 첫 번째 경우 이걸 하나 해야겠죠? 자, 그렇지 않고 2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참가자의 숫자가 7을 불렀어요. 출제자의 숫자는 5잖아. 7이잖아. 참가자의 숫자가 출제자의 숫자 크다라고 돼 있을 때는 크다를 출력해 주는 거죠. 큽니다. 당신 수가 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습니다. 만약 1을 했을 땐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세 가지의 경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작성을 하는 거를 해야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아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야지. 머리를 쓴다고 하는 게 알고리즘이잖아. 알고리즘을 순서대로 쫙 절차대로 쫙 써서 빈틈없이 쓰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고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뭐 했으면 이게 맞는지 꼼꼼하게 체크 한번 해보고. 자, 검증은 어떻게 하느냐? 알고리즘은 이론이라서 검증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해야 알 수 있지. 실행을 해서 에러가 났으면 이거 빠졌구나 하면서 에러를 고치는 거를 디버깅, 버그 잡는 작업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버그, 디버깅. 디버그, 디버그. 그죠? ing 붙이면 뭐 디버깅 하는 작업. 벌레 잡는 작업, 에러 잡는 작업. 구현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라도 이건 이론과 설계잖아. 실제 구현을 해봐야 알 수는 있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컴퓨터 상용으로 어쨌든 알고리즘을 작성해서 검토하는 것까지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고 요거는 스크래치 가서 한번 해볼 거다. 글자가 너무 많다.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시죠. 작성, 검토, 프로그램 실행, 그 다음에 여기 뭐 디버깅.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PPT 올려드릴 테니까. 자, 프로그래밍 랭귀지. 자, 구현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가 겁나 많습니다. 좀 유명한 것부터 좀 찾아볼까? 유명한 거 자바, 스위프트는 아이폰 개발, JS는 자바스크립트 액자인데 웹 랭귀지, 디자인하는 웹, PHP 서버, HTML5 웹 프론트엔드, 파이썬 요새 겁나 뜨는 거, C샵,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객체 지향 랭귀지, 아두이노 IoT라는 게 인터넷 오브 띵 해가지고 그 진공 청소기, 뭐 가습기, 로봇 청소기 뭐 이런 거에다가 다 인터넷 연결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개발할 때 교육용으로 쓰는 키트 아두이노. HTTP 이건 프로그램 아닙니다. 이거는 뭐 있어? 아니잖아. 이것도 아니잖아. HTML 아까 나왔는데 나왔는데 또 나왔어. 됐죠? 루비 이것도 저 외국의 교육용으로 많이 쓰는 거 여러분들은 평생 볼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CS3 디자인하는 거 됐습니다. 자, 프로그램 랭귀지는 뭐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기계어 어셈블리 멤버들 좀 이상해요. 이렇게 두 마리가 뭔지 한번 볼 거고, C, C++, 자바, 파이썬, 스크래치. 우리가 하는 스크래치도 프로그래밍 언어다. 랭귀지 프랑스, 독일어, 뭐 영어 이런 것처럼 스페인 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을 한다. 자, 뭐냐 프로그래밍 언어가 컴퓨터는 결국 0101밖에 못하는 졸라 멍청한데 좀 그걸 좀 해봐야 바이트 정도인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냐면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려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고. 컴퓨터가 일을 시켜 먹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한테 뭔가를 하려면 영어를 써야 되잖아. 그렇죠? 아니면 저 뭐 태국에서 뭐 동남아에서 한다면 태국어를 써야 되냐 그 사람한테 대화를 하려면 어쨌든 그 대화를 하려면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컴퓨터랑 대화하려면 필요한 게 프로그램 랭귀지다. 자, 그러면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뭐 고급이 중요해요. 저급은 수준이 낮아서 저급이 아니라 저급과 고급은 뭐냐면 컴퓨터에 가까우면 저급, 사람에 가까우면 고급, 사람에 가까우면 고급, 컴퓨터에 가까우면 저급이에요.
컴퓨터에. 그래서 저급 언어에는 어셈블리어가 있고 로우 레벨 랭귀지 0101 같은 기계어가 있는데 기계어입니다.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기계어 0101로 돼갖고 졸라 어렵습니다. 어셈블리어도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add 뭐 move, mov 뭐 해서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그 뭐 이상한 아주 원시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그죠? 컴퓨터가 이건 졸라 좋아해요. 지가 딱 비트 0101에 가까운 걸로 코딩을 해줘. 근데 사람이 0101을 어떻게 코딩을 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스크래치 그리고 C나 뭐 파이썬 같은 이것도 어렵다고 하지만 그나마 사람이 이야기에는 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언어란 게 나와서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언어다. 쉽지가 않죠. 코딩하는 게 그나마 쉽다는 겁니다. 죠? 코딩이 어렵잖아. 비전공자들한테 그리고 프로그램을 배워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코딩이 인기잖아. 코딩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어쨌든 컴퓨터도 할 수 있는 언어고 여기서는 사람에 가깝기 때문에 쉽다. 기계어와 어셈블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어가 고급. 사람은 고급 언어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알려진 언어가 C 언어. 뭐 C 언어 말고 자바, 파이썬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급 언어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 언어. 객체지향 언어는 C 언어를 업그레이드해서 된 게 C++ 언어 이런 건데 뭐 자바, 파이썬 요즘의 언어는 전부 객체지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객체지향이다. 그리고 객체지향을 넘어서 좀 한 단계 더 설명드리면 그러면 객체지향이 아니면 C 같은 거는 객체지향 아니면 뭡니까? 이거는 보통 절차지향 언어라고 표현해요. 절차지향. 아까 순서도 그랬잖아요. 절차지향. 그러니까 순서도는 절차지향 언어였으니까 졸라 옛날 거예요. 사실 알고리즘 할 때 절차지향 순서도도 이제 안 그립니다. 플로우차트 내가 가르쳐드렸지만 좀 쓸데없는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요즘은 객체지향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객체지향은 순서도로 그리는 게 아니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졸라 복잡합니다. 뭐 많습니다.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된 게. 우리가 한 거는 절차지향의 순서도. 그렇죠? 요즘은 객체지향으로서 업그레이드가 졸라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객체지향에서도 또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플러스 알파 추가돼서 함수지향 언어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썬도 함수지향, 자바스크립트 함수지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마시고 전공자 아닌 함수지향. 함수라는 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다 있습니다. 여기도 함수 있고 여기도 함수 있고 함수 있는데 지향이란 거, 오리엔티드라는 단어 붙여가지고 지향이잖아. 그래서 함수지향, 프로토콜 지향이 센세이션한 게 있더라. 자 그러면 일반 언어 절차지향, 절차입니다. 절차지향. 절차지향이랑 객체지향이랑 두 개를 한 비교해보면 이런 거지. 변수가 아까 뭔가를 담는 거라고 했잖아. 전 거를. 그래서 이 변수에 있는 걸 꺼내오고 싶어. 그럼 숟가락 3cc짜리를 갖고 해서 여기 있는 거를 딱 받아서 꺼내. 병이 필요하고 여기 필요하잖아. 그렇죠? 변수라는 게 필요하고 이 도구라는 게 필요하잖아. 그렇죠? 이 도구를 펑션, 함수라고 표현해. 함수.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을. 그리고 이 말 변수. 자, 객체지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함수와 변수를 묶었습니다. 뭐에? 이게 1cc짜리 이거 한 번 누를 때 1cc 짜지는 거 아니면 뭐 이걸 3cc짜리로 해서 장착을 이거 했잖아. 한 통입니다. 통. 같은 거 안에 변수와 함수를 붙였다. 묶었다. 이게 좀 더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이거 숟가락으로 맨날 뜯은 거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객체지향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객체지향 언어. 자, 이 정도 감만 잡아 놓으시고. 자, 함수를 다른 말로 얘네들은 또 메소드라는 표현을 쓴다. 펑션, 메소드 같은 말로 씁니다. 이렇게. 자, 조금 어려운 게 나왔는데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우리가 고급 언어를 사용하든 저급 언어를 사용하든 언어잖아. 그렇죠? 이 언어는 뭐라는 거냐면 우리가 소스 코드를 막 써. 소스 코딩, 소스를 딱 작성을 해서 소스 작성. 뭐냐면 코딩이잖아. 이렇게 코딩을 졸라 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있어. 컴퓨터는 내가 이렇게 소스 코드를 넣으면 돌아가느냐? 소스 코드를 만든 그게 아니라고. 여기다가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0101로 뭔가 변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스 코드로 내가 이렇게 빡 변환을 해주면 이 변환된 언어가 프로그램이 되어서 프로그램이란 거는 사람의 언어로 작성한 이런 예를 들어서 C 언어, 자바 언어, 스크래치 이런 걸로 작성한 게 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지가
변환을 한번 한 다음에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걸 변환해서 이게 프로그램이 돼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럼 이게 변환을 시켜주는 변환 과정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이 영어밖에 못해. 근데 한글말로 암만 이야기해봐 안 되잖아. 그러면 뭐 한글말을 영어로 누군가 바꿔줘야 되겠죠? 그 바꿔주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방식. 하나는 컴파일 방법, 하나는 인터프리터 방법. 그래서 뭐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 아니지. C 언어, 자바 언어, C++ 언어, C샵 언어 이런 것들에서는 뭐 종류까지는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이렇게. 컴파일러라는 거는 중요한 거 한꺼번에 소스 코드를 내가 졸라 작성을 해. 그러면 이 모든 줄의 에러가 한 줄도 에러가 없어야 돌아갑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변환이 돼. 빡셉니다. 맞죠? 한 줄도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완벽하게. 그렇죠? 자, 인터프리터 언어는 뭐냐면 소스 코드 한 줄 적고 두 줄 적고 세 줄 적고 네 줄 적고 했는데 여기 에러가 이제 여기 두 줄에서 났어. 그래도 첫째 줄 실행하고 둘째 줄 실행하고 셋째 줄 에러가 삑 나는 거지. 그렇죠? 넷째 줄 에러 삑 나고. 그렇죠? 그냥 한 줄씩 실행하고 또 나중에 다섯 줄째 에러가 없어. 그럼 임마 또 실행돼. 줄 단위로 실행하는 느낌 있죠? 그게 인터폴터. 임마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한 줄씩 한 줄씩 하는 게. 그런데 성능은 컴파일러로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한꺼번에 해서 딱 묶어서 압축해갖고 능축해서 돌아가게.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들 중에 성능을 지향하는 건 다 컴파일러 쓰고 인터프리터 중에는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게 있는데 성능에 대해서는 좀 많이 느립니다. 이런 것들이. 성능에 대해서는 인터프리터 방식이라서 그것도 이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 줄씩 아니면 한꺼번에 두 개 차이다. 이쪽 컴파일러는 통으로 해야 된다. 소스 코드는 한 줄씩. 한 줄 하다가 에러 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자, 예를 보겠습니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인터프리터 한 줄하고 두 줄하고 세 줄하고 네 줄하고. 사실 이거 지금 자연어로 된 알고리즘을 갖다가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 다 코딩을 하셔야 되나? 지금 프로그램 언어로 코딩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실행을 하면 되는 거고. 저 컴파일은 이 뭉치를 전체 다 딱 해서 임마 필요 없는 거 제거 이런 것도 좀 해줘. 최적화 두 개를 왜 여기는 이쪽으로 여기 말고 여기 밑에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위에서 써야지 이렇게 다 한 다음에 해야 오류가 안 나는 거지. 순서를 바꿔 쓰고 이러면 오류가 난다고. 그래서 주로 컴파일은 뭉태기로 하는 거다. 뭉태기로 할 때는 이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순서도 잘 맞춰줘야 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만은 개별적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순서 1, 2, 3, 4, 5 순서대로 쭉 내려온다. 인터프리터 한 줄씩 이거는 뭉태기라서 뭔가 한 개가 잘못되면 이거 다 안 돌아간다는 거. 자,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자, 이게 뭐냐면 컴파일, 이게 인터프리터. 변수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게 오른쪽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사용하기에는 속도가 좀 느려서 그렇지. 컴파일이라는 걸 해야 된다. 컴파일 필요 없거나 바로 한 줄씩 실행을 하면 돼. 장점, 오류 찾기 코드와 최적화. 코드의 최적화라는 걸 묶으면 싸잖아. 또 묶으면 또 우리 모이면 싼 거 이런 거 있잖아. 모이면 또 이렇게 최적화를 할 수가 있지. 그렇죠?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 대형 프로그램. 이거는 간단한 프로그램. 이거는 실행이 편리하다. 좀 가벼운 프로그램.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요즘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거를. 웹에서는 전부 자바스크립트 쓰니까 대세긴 하죠. 그 웹이 뭐 안드로이드 앱보다 느려지게 느껴진다 하면 입맛 때문이야.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는 느려서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웹으로 하는 거냐 앱으로 하는 게 두 개 좀 다르잖아. 앱이 좀 빠른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앱은 컴파일로 된 거, 웹은 인터프리트 된 거.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웹으로는 거의 잘 안 하지만 웹으로 해보면 졸라 느려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앱. 안드로이드 기준에서 앱은 자바로 많이 만들거든. 이렇게 됐죠? 자, 좀 여기까지 이론적인 부분을 마치고 시간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알고리즘에 대한 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앞으로 쭉 가보면은요. 이제 마지막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뭔가를 많이 왔는데
자,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how to solve the problem. how to solve the problem. 알겠죠? 메소드와 프로시저를 말하는 거다. 순서. 그래서 방법은 자연어와 순서도 의사코드 프로그램으로 일단 작성을 한다. 자연어, 순서도, 그 다음에 슈도코드. 이게 좀 논문에서 많이 쓰는 거. 프로그램 코드에 예는 없는데 코딩을 해보면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스크래치 배울 거니까 스크래치에서는 코드를 쓰진 않습니다. 우리 다 GUI 환경에 도형 같은 걸로 하니까. 나중에 보시면 프로그램 언어에서 한다는 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설계 및 분석하는데 설계를 할 때는 뭐 순차구조, 선택구조, 반복구조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은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순서대로 그리는 걸로 표시해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 순서대로 선택은 분기, 예 아니오로 분기, 반복은 도는 거.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설계를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까 도토리 막는 거. 그리고 알고리즘 분석하는 이유는 어떤 게 좋은 건지, 뭐가 좋은 건지, 효율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작게 쓰고 메모리를 작게 쓰는 거. 그래서 시간을 표현할 때는 아까 처리 절차가 인마는 10번이었고 오른쪽은 5번이었으니까 5번이 더 좋다는 거지. 알고리즘을 오른쪽과 같이 만들면 훨씬 더 똑똑하다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표현한 방법이 빅 O 표현법이 있더라. ON 제곱 O1 이렇게 표현한다. 공간 복잡도는 변수를 작게 쓰는 거다. 왼쪽으로 하면 변수를 11개 썼지만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변수를 2개만 써서 메모리를, 그러니까 변수를 재활용을 많이 했잖아요. 1 넣고 1 넣은 데다 2 넣고 2 넣은 데다 3 넣고 다 썼으니까 계속 갈아치운 거지. 이렇게 오른쪽처럼 쓰면은 훨씬 더 공간을 작게 먹어서 공간 효율성이 겁나 높더라. 여담으로 한 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게임을 만드는데 뭐 게임용 PC 해가지고 200만짜리 사고 메모리 8기가 이상 돌아가고 특히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컴퓨터가 졸라 좋아야 됩니다. 맞죠? 고사양으로 돌리려면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배틀그라운드는 졸라 못 만든 거죠. 왜냐하면 그런 성능을 내기 위해서 컴퓨터를 좋은 걸 써야만 되니까. 메모리 복잡도의 알고리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컴퓨터가 졸라 구린 데서도 그 정도 돌아가면 진짜 잘 만든 거지. 그쵸? 와우 같은 거는 좀 옛날 거긴 하지만 왜 와우도 잘 만든 편이에요. 저사양에서 다 돌아가잖아. 그쵸? 롤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옛날 거. 그래서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그 배틀그라운드 우리나라 같은 거는 공간 복잡도를 신경을 안 쓰고 일단 만들어서 컴퓨터를 졸라 좋은 거 사라고 하지. 그쵸? 근데 진짜 코딩을 잘하고 알고리즘이 좋다는 거는 졸라 구린 컴퓨터에서도 빠르게 잘 돌아가고 그래픽이 화려하게 나오면 좋은 거란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알고리즘을 잘 짜면 가능하다. 알겠죠? 자, 알고리즘 분석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럼 알고리즘을 문제 해결 능력. 자, 뭐 아까 전에 크다, 작다, 같다 이럴 때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 컴퓨터 작성하고 뭐 하는 거, 프로그램 랭귀지, 저급 언어, 고급 언어 같은 것들이 있고. 고급 언어만 신경 쓰시면 돼요. 어셈블리어 기계 이런 거 생각, 고급 언어, 사람에 가까운 게 고급 언어다. 그리고 고급 언어는 C 언어 같은 절차 지향이 있고, 우리 같은 객체 지향 언어가 있다.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절차 지향, 객체 지향을 따지기보다 교육형 언어라서 범주에 넣기도 좀 애매합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로 뭔가 제품 개발할 건 아니기 때문에 스크래치는 요 범주에서 프로그램 랭귀지긴 하지만 교육용으로 보십시오. 절차나 객체 둘 다 포함시키기도 애매합니다. 이렇게 둘 다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알겠죠? 객체 지향 언어,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한꺼번에 하는 게 컴파일러,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컴파일러가 성능이 빠르다, 인터프리터는 단순하게 만들고 간단하게 만들 땐 적합하다 정도. 됐다, 그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오늘 요 정도 하고, 자 오늘 뭐 1시간 정도 분량인데 이번 주는 요 정도로 수업 3시간이 원래 2시간 분량입니다. 맞죠? 그래서 강의는 1시간 분량으로 해서 이걸로 이번 주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